여러분들의 종목 고민들을 속 시원하게 풀어가는 주챔쇼 진행의 문현진 멘토입니다. 자, 오늘도 시장이 좀 많이 빠졌죠. 그래서 여러분들 고민들 굉장히 또 심해지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여러분들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와 유튜브 채팅 상담을 통해서 참여하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유튜브 채팅 상담은 유튜브에 이데일리 TV 검색하셔가지고 들어오셔서 매수가, 비중, 그리고 종목명까지 적어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전화번호는 02-3772-0269번으로 전화 주신다면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들을 전화로 상담을 해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많은 분들 참여해 주신다면 제가 최대한 많이 볼 수 있도록 빠르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고요. 오늘도 역시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할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들 많이 고민하고 계실 텐데 지수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코스피는 1.05% 정도 빠졌어요. 코스닥은 1.66% 정도 이렇게 빠지고 있는데 뭐 크게 빠졌다라고 할 수는 없을 정도인 것 같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 나스닥은 4%가 빠졌거든요. 근데도 이제는 우리나라는 그런 거에 비해서는 조금 잘 선방하고 있지 않냐라고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떨어지게 된 이유는 역시나 경기 침체, 둔화, 그리고 금리 인상이라고 하는 그런 리스크들, 그리고 인플레이션에 대한 그런 우려감들이 계속해서 번져나가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앞으로 계속해서 이 금리를 올릴 것이다라는 그런 전망들이 나오다 보니 그러면 증시엔 악영향을 주는 게 어찌 보면 굉장히 당연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수가 조금 밀려 내려갔다라는 게 지금 당장은 말 한마디 때문이지만 금리가 올라가기 시작하면은 계속해서 밀릴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우하향이다라고 보는 게 좋겠죠. 그래서 여러분들께 제가 계속해서 전망해 드렸던 것은 계단식 하락이 올 것이다라고 전망을 해 드렸는데 지금 역시 계속 계단식으로 떨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지 않는가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역시 에너지 관련주들이 요즘 좀 급등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식량 관련주들이 급등이 나오다가 에너지 관련주들이 오늘은 좀 10% 이상 올라오고 상한가에 들어가는 기업들에 좀 많이 포진이 되어 있다 싶은데요. 사실 이런 기업들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식량 관련주나 에너지 관련주나 일시적으로 이렇게 급등이 나오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물론 식량 관련주는 앞으로 좀 더 갈 가능성은 높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급등했던 기업들이 더 간다는 말이 아니라 지금 급등한 기업에서 빠져나온 돈들이 새로운 식량 관련주를 또 끌어올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섹터가 더 간다라는 거죠. 그 오랫동안 지속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사실 에너지 관련주들은 좀 일시적일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급등락을 하면서 변동만 좀 있을 것이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더군다나 오늘 수급을 좀 본다고 하더라도요. 수급을 보면은 외국인과 기관은 계속 팔고 있는데 개인들만 사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항상 말씀드렸죠. 지금이 위기입니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 위기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많이 드렸었어요. 그럼 지금 오늘 빠진 건 위기입니까? 라고 했을 때 이것조차도 위기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방송을 오랫동안 보셨다면 지수 제가 이렇게 선을 긋고 이렇게 박스권에 갇혀 있다라고 표현을 많이 해드렸던 것 같거든요. 2600포인트와 2760포인트 사이를 이렇게 횡보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이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 것은 떨어진 것도 아니고 그리고 올라간 것도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결국 지금은 그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떨어진 것도 아니고 올라간 것도 아닌 그냥 어정쩡한 애매모호한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자리에서 밑으로 더 밀리게 된다면 역시 2200포인트나 2300포인트까지 이렇게 밀려 내려가거나 또는 돌발 악재가 있다면 2000포인트까지도 밀고 내려갈 수도 있겠지만 그거는 예측 불가능한 범위가 되겠죠. 결국 여기서 한번 더 떨어졌을 때는 우리가 조금 매수의 기회로서 생각을 해봐도 좋지 않을까라는 좀 의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지금이 아니라 내려가야 여러분들이 현금을 투입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길 거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은 역시 관망하는 것이 옳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죠.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떨어졌을 때 현금을 투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좋은 종목이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들고 있는 종목이 사도 좋은 종목이라고 한다면 왕창 사도 된다면 사실 떨어졌을 때 겁이 날 것도 별로 없을 것이고 그리고 더 사면 되니까 뭐 나중에 수익 나는 거야. 좀 시간이 지나면 수익이 날 수 있다라고 보여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들고 있는 종목이 괜찮은가 괜찮지 않은가를 잘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심각하다 하는 게 인플레이션이고 그리고 동시에 우려하고 있는 것이 경기 둔화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경기 둔화가 되더라도 사람들이 돈을 쓸 수밖에 없는 업종은 무엇일까를 고민해보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좀 따져갔을 때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그 대안이 역시나 식량 관련주였는데 벌써 움직이기 시작을 한 거고요. 화장품 관련주도 역시나 사람들이 또 돈을 쓰는데
아마 계속해서 쓸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일 겁니다. 저만 하더라도 아침에 씻고 나면은 뭔가 로션 안 발랐을 때 건조하거든요. 발라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 화장품 산업도 결국은 계속해서 성장할 것이다라고 보여지고요. 게임 산업도 경기가 안 좋아도 약간 도박성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쓰게 되고 주류 관련주도 역시나 쓰게 되고요. 그리고 의류 역시나 뭐 마찬가지로 크게 안 쓰지만은 그래도 꾸준히 선방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고 식량을 파는 업종들, 이마트라든지 뭐 우리 흔히 말하는 편의점 관련주라던가 그런 관련주들도 역시 하반기가 가면 갈수록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기업들이겠죠. 그러면 지금 떨어져 있는 자리에서 타이밍만 지수만 한번 세게 밀어준다면은 그런 종목들을 좀 더 싸게 더 많이 사가지고 비중을 키워서 나중에 수익 날 때 수익금을 크게 챙겨갈 수 있는 그런 요건이 되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업종이냐, 내가 가진 기업이 실적이 잘 나오냐, 나오지 않느냐 그런 것들 잘 판단하신다면은 결국 주가가 떨어졌을 때 이게 무조건 무서워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흔히 말하는 위기는 기회다라는 말이 결국 정말로 위기가 왔을 때 싸게 많이 살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겠어요. 지금이 아니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역시 지금은 고민하셔야 되는 부분은 내가 관망을 얼마나 잘할 수 있냐인 거지 언제까지라는 그런 의문은 버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관망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잘 생각해야 되고요. 지금 이런 자리에서 아무것도 못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기다리는 게 잘 안 되시는 분들은요. 저는 과감하게 말씀드리는데 적금하세요. 적금하시면요. 그냥 마음이 편해요. 그러니까 오히려 적금하시는 게 낫다라는 조언을 드려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고민들 깊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시장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 종목 괜찮은 건지 아닌지 판단 한번 해봐야 되는데 오늘도 전화를 최대한 많이 받아보면서 여러분들 고민들 풀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를 받아보도록 할게요.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네, 저 BGF요. BGF고요. 예, 7,581원에 30% 정도 갖고 있어요. 7,581원. 81원에 왜 이렇게 비싸게 사셨죠? 좀 보유한 지 좀 오래됐긴 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조금 추세가 조금 돌아서는 것 같기도 한데 이제 추가 매수 안 하고 기다려도 괜찮을 종목인지 궁금해서. 추가 매수를 하고 기다리는 게 되게 좋은 종목이죠, 이런 거는. 일단 네네. BGF라고 하는 것도 편의점 관련주죠, 그죠? 네네. 우리가 지금 식음료 파트가 굉장히 성장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거기다가 지금 요즘에 주가가 막 급등 나오고 있는 것도 식음료 쪽에서 이제 중소형주, 정말 가벼운 종목들이 급등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식음료를 취급을 하는 곳도 역시나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다 생각이 드는 게 잘 생각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물가가 올라가요. 밥값도 오르고 고기값도 오르고 전부 다 올라가요. 그러면 우리가 식당에서 밥을 먹기가 굉장히 조금 부담스러운 가격이 될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실제로 지금 수많은 직장인분들께서 식당 가서 밥을 드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냥 편의점에서 때우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시청자님도 보시지 않으셨나요? 네네. 그리고 편의점에 보면은 도시락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되어 있죠, 요즘은. 네. 그래서 좀 비교적 싼 가격에 좀 더 풍부하게, 좀 더 풍족하게 먹을 수 있는 곳이 편의점이다라는 인식도 많이 생기고 있고요. 편의점도 그런 것들을 꾀하면서 많이 변화를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앞으로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경기 둔화가 온다 하더라도 저는 오히려 수혜주가 될 만한 기업들이 역시나 편의점 관련주라고 보거든요. 근데 이렇게 제가 분석하는 거는 지금 전 방송사에서 다 떠들고 있는 겁니까? 저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뭐 냉정하게 이야기하면 저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아무도 지금 편의점 관련주 추천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 왜 그러냐면은 지금 당장만 보기 때문에 그래요. 항상 우리는 주가가 올라가면 이슈가 된 기업들만 추천을 하게 되고 그런 걸 쫓아다니게 되고 그런 것들 쫓아다니니까 그 방송에 또 그런 이야기를 해야 되고 그런 게 아니겠습니까? 인지상정이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지금 급등 나오고 좋다 하는 그런 것들만 이야기 나오지 사실 이렇게 앞으로 올라갈 거다라고 생각이 드는 종목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잘 안 해요. 거기다가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시간 오래 걸린다고 욕하는 사람들도 되게 많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편의점주라고 하는 이런 기업들은요. 장기적으로 꾸준히 내가 더 사가지고 그걸 들고 갈 수 있는 사람들이 투자를 해야 되는 건데 지금 이거는 고점에서 그냥 잘못 사가지고 물린 거기 때문에 원치 않는 장기 투자가 되셨지만 그래도 장기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이 종목이 지금 당장 올라갈 것인가라고 했을 때 바닥 잡는데 원래 시간이 좀 걸려요. 거기다가 지수까지 약간 요즘에 좀 비리비리 하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밀린다라고 봤을 때 5,000원까지는 빠질 수 있거든요. 5,000원까지 빠졌을 때 얘가 더 이상 빠지지 않고 올라가려고 폼을 잡으면은 이렇게 쌍바닥 형태를 그리게 되기 때문에 저 때는 추가 매수하는 것이 나쁘지 않습니다. 왜? 이 회사는 실적이 괜찮은 기업이에요.
네. 앞으로도 성장할 가능성도 있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을 감안해 보았을 때 역시나 아래쪽에 있는 5,000원짜리쯤에서 자리를 잡아준다면 추가 매수를 좀 더 과감하게 50% 이상까지 늘리셔도 좋다라고 말씀드려보고 싶은데 만약에 무너진다면 더 싸게 늘리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합니다. 어차피 장기로 가져가실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요. 그러면 4,000원짜리까지 밀렸을 때 추가 매수하는 게 제일 좋은 베스트예요. 네.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서 5,000원짜리 자리를 잡는지 아니면 거기서 밀려서 4,000원까지 떨어지는지 보고 추가 매수하시기 전에 유튜브 채팅이든 뭐 전화 상담이든 한 번 더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네, SK 하이닉스요. SK 하이닉스고요. 매수가랑 비중이요? 네, 11만 2,500원에 10%요. 11만 2,500원에 10%요. 네네. 사신 지 얼마 안 되신 거예요? 네, 얼마 안 됐어요. 왜 사셨어요? 얼마 안 된... 아니, 이게 요즘에 좀 많이 저게 돼가지고. 많이 저기에 네. 됐다는 게 많이 빠졌다고요? 네. 왜 많이 빠진 것 같으신데요? 아니, 한참 가다가 지금 또 이게, 진짜 모든 게 안 된 것 같아가지고, 그게 좀, 이제 좀 기다리면은 될까 하고 지금 들어갔는데 또 더 빠지니까 신경이 쓰이네요. 주식 하신 지 얼마 되셨어요? 네? 아니, 주식 한 대는 좀 옛날에 조금 해다가 요태 쉬다가 한. 그 계속 1, 2년 쉬시는 게 됐어요. 어때요? 이건 좀 잘못됐어요. 그래요? 네, 주식을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어. 그때 좀 하다가 잠깐 쉬었다가 요즘에 다시 하시는 건데 요즘에 이제 누구나 다 주식한다 하니까 나도 그냥 한번 해볼까 하는 생각으로 좀 가볍게 들어오셨을 가능성이 높아요. 네네. 네, 그렇게 가볍게 들어와가지고 돈 벌 수 있는 시장은 아닌 거 알고 계시잖아요. 예, 예. 네, 모르는 거 아니시잖아요. 그죠? 예, 예. 네, 그러니까 알고 있으시니까 그냥 안 하시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이게 주식 방송에 나와가지고 전문가가 할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그죠? 주식 하는 사람한테 더 하세요라고 장려해야 되는 건데 저는 하지 말라고 하거든요. 예. 왜 그러냐면은 SK 하이닉스가 지금 왜 여기가 많이 빠졌는가를 제대로 알지를 못하세요. 그리고 여기가 많이 빠진 자리도 아닙니다. 더군다나. 그러니까 지금 시청자님은 그냥 가만히 봤을 때 야 이게 예전에 14만 원, 15만 원까지 갔었네. 최근에 올해 1월만 하더라도 13만 원이었네. 근데 10만 원이면 싼 거 아니야? 사야지. 이런 그냥 아주 단순한 관점으로 투자하신 거거든요. 예, 예, 맞아요. 거의 저기 뭐 여의도나 어디 뭐 초등학교 되게 많은데 초등학생들이 할 수 있는 생각이에요. 아니, 근데 제가 이렇게까지 표현을 이번에 해드리는 이유는 실수한 정말 것 잘못됐기 같아요. 때문에 그래요. 뭐라고요? 예, 예. 예, 제가 실수한 것 같아요, 이번에. 아니요, 실수 생각을 이번이 약간- 아니라 앞으로도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정말로 제가 왜 이렇게 비아냥거리듯이 이야기하냐면요. 정말 잘못된 투자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시청자님의 돈이 이거 쉽게 날아갈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래요? 이거 돈이 소중한 돈 아닙니까? 소중하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투자는 해서는 안 돼요. 정말로 주먹구구식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투자인데요. 이건 잘못됐어요. SK 하이닉스가 지금 이렇게 주가가 떨어지고 있는 이유는 별로 좋지 않아서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예. 좋지 않아서 떨어지고 있는 게 여기서 이제 많이 떨어졌으니까 사봐야지는 시청자님만의 생각이고 좋지 않으니까 더 떨어질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네,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살 이유가 뭐가 있냐라는 거예요. 아무 이유 없이 내가 봤을 때 그냥 많이 떨어진 것 같다. 지금쯤이면 기다리면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아주 단순한 생각이었다라는 거예요. 네, 그런 생각으로 맞아요. 투자하시면 안 돼요. 이 자리는 더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은 자리고요. 투자하실 때 그래요? 장기 투자 계획을 좀 짜셔야 되는 거고요. 이거는 좀 네. 공부를 좀 많이 하셔야 되는 것 같아요. 지금 반도체 산업이 그렇게 호황은 아니에요. 실적이 좋다라고 하는 것은 환율이 오르고 지금 이제 완성품을 파는 기업들이다 보니까 실적이 좋다라는 이야기 나오는 거지 사실은 이 기업들이 지금 반도체 수급이 별로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제가 계속해서 고점이다라고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그런 내용을 종합적으로 좀 아셔야 되는데 그런 것도 모르고 많이 떨어졌으니까 사봐야지라고 하는 거는 정말로 저는 큰일 날 생각 아니신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아니, 저는 지금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니까 이거를 네. 저기 돌아오면 자기 매수 가격이 오면은 뺐다가 네. 좀 기다리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네, 있거든요. 그건 시청자님 생각이고요. 요거는 네. 매도하시는 게 맞아요. 그런 생각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제발 좀요. 지금 매도해도 될까요? 아무 생각을 그러면은? 하지 마시고 매도하시고 주식에 있는 돈 네. 있잖아요. 네네. 빼세요. 제발 좀 빼세요. 이러면 안 돼요. 큰 돈이든 작은 돈이든 이렇게 쉽게 날릴 곳에 왜 들어오세요?
하지 마세요, 좀. 이렇게 좀. 예, 제가 진짜 너무 이렇게 친근감이 느껴져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예, 네. 예. 절대로 이렇게 하지 마세요. 이거 제가 돈 날려요. 이렇게 하시면. 큰 돈이 예. 날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하다 보면,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 예. 하지를 마세요. 정말로 준비가 되지 않았으면은 그냥 내 생각에 대충 이렇게 많이 빠졌으니까 올라가면 하고, 계획은 그럴싸한데 여기 그 계획이 먹히는 곳이 아니에요. 정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재 멘토입니다. 저는 코오롱 인더 6만 원에 네. 30%입니다. 좀 어. 오를 때가 좀 된 것 같은데 워낙 좀 좋지 않네요. 네, 사신 이유가 뭘까요? 예, 이제 11만 원 4천 원까지 가서 이제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오를 방금 때 제가 많이 좀 떨어진 것 같다라고 샀을 때 뭐라고 한 것 같아요? 저는 잘 못 들었어요. 네, 방금 상담 못 들었어요, 아예? 예, 네. 예, 듣기는 들었는데 뭐 제 이제 호롱인데 신경 쓰다 보니까 네, 이거에 신경 쓰다 보니까 남 이야기 같았잖아요. 아니요, 시청자님도 지금 똑같아요. 되게 심각해요. 네. 지금 저는 주식시장에 참가하고 있는 참가자들이, 지금 투자자분들이요, 정말로 왜 이러나 싶어요. 정말로 세상이 정말 잘못 돌아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이러다가 우리 어르신들 뭐 정말 노후 자금부터 해서 자금 다 날릴 것 같다 이런 생각밖에 안 들어요. 뭐 남 일이기도 해요. 저한테는 뭐 날려 먹는다고 해서 돈 날린다고 해서 저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저만 잘 먹고 잘 살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예. 어찌됐든 걱정은 되는 건 사실이에요. 안 그럴 수 있다면 최대한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조금 조심스럽게 할 수 있으면 조심스럽게 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드는데, 조심스럽게 한다는 것 자체가 뭐냐면 많이 떨어졌으니까 사봐야지가 아니라 이걸 왜 샀는지에 대한 이유가 정확해야 되고 앞으로 올라갈 거라고 하는 어떤 분석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알려면 공부가 굉장히 많이 되어 있어야 되겠죠. 아는 게 많아야 되잖아요. 그죠? 네네. 근데 그냥 단순히 뭐 많이 떨어진 것 같으니까 사봐야지 하고 수익 나면 좋겠죠. 근데 그게 무슨 도움이 될까요, 내 인생에? 앞으로 그냥 사봤는데 또 안 좋으면은요, 물려가지고 고생하실 거 아닙니까? 그죠? 그건 완전히 운에만 기대서 투자하고 계시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런 투자를 좀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많이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수가 상황이 좋으면 괜찮아요. 지수가 앞으로 계속 올라갈 거고 쭉쭉 올라가면서 우리가 뭐 5,000포인트, 6,000포인트, 10,000포인트까지 그냥 논스톱 달려간다는 보장만 있으면 누구나 그렇게 하셔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아무나 다 돈 벌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근데 지금 지수가 만만치가 않은 장세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죠. 지금 지수가 빠지게 되면 투자 심리가 얼어붙어요. 그러면 매수세가 얼어붙는다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예. 그렇게 되면 매도하고 싶은 사람들은 늘어나게 돼요. 그럼 주가가 어떻게 될까요? 떨어지게 됩니다. 근데 시장 참가자들이 안 판다고 하더라도 우리 기관이라든가 외국인들의 펀드 자금들은 자동 손절을 해버리기 때문에 이런 것도 주가가 쭉쭉쭉쭉쭉 이렇게 떨어질 수가 있어요. 코스피 200에 들어가 있는 기업들은요. 지수가 밀리면 얘가 떨어지는데, 지수는 여러 가지 요인들로 인해 가지고 떨어지게 되거든요. 그럼 그 요인들도 다 아셔야 되고, 얘가 떨어질 수 있다는 것도 아셔야 되고, 얘가 여기서 왜 저점이라고 생각하셨는지, 여기서 왜 올라간다고 생각하셨는지, 어떤 계획이 있는지 알아야 되는데, 지금 별로 그렇게 계획이 없어 보이니까 제가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예, 이 종목이 네. 하반기부터는 이제 실적이 이제 좋아진다 그게 주식이라는 것은 미래를 보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반기가 그래서- 실적이 좋아진다는 거 어떻게 아세요? 코오롱 인더 회장님하고 친하세요? 아니 이제 그러니까요. 그게 알기가 되게 힘든 거잖아요. 그죠? 뉴스 같은 아마- 것도 많이 나오잖아요. 뉴스만 보고 투자하면 안 되죠. 시청자님, 뉴스만 네네. 보고 투자해서 돈 벌 수 있었다면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이 부자일 것 같습니다. 어찌 조금 오를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결국은 지금 시청자님은 그냥 됐고 다 필요 없고 내 알아서 할 테니까 이거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나 말해줘 이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안 돼요. 저는 진짜 제대로 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잔소리 알았습니다. 같겠지만 제대로 이야기 들어주시길 바라겠고요. 요거는 지금 일단 자리가 차트상으로는 우리가 이렇게 내려간 다음에 횡보를 하게 되면 자리를 잡는다고 표현을 해요. 특히나 내려가고 있는 종목들이 이렇게까지 빠지게 되면 반등 포인트를 만들게 되거든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N자 반등이라고 해요. 차트상으로 네. 반등이 나갈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하반기 실적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예. 주가는요, 그냥 많이 사면 오르고 많이 팔면 떨어지는 건데, 지금은 많이 팔아가지고 떨어지다가 안 떨어지는 이유는 여기서 누가 사고 있으니까 안 떨어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기관에서 좀 매집을 하고 있더라고요. 기관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누군가가 사고 있는 거예요, 그냥. 누군지 모르겠어요. 그냥 사고 있는 거예요. 기관이라 생각하지 마세요. 예. 그래서 여기서 누군가가 사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의심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아, 여기서 산다는 말은 얘들이 물리려고 사는 건 아니겠죠, 그죠?
예. 그러니까 올리려고 살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고 의심을 해보고 여기서는 반등이 있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들어가는 자리예요. 그래서 매수가가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근데 그 다음 대응이 뭐냐면 여기서 사는 이유가 올리려고 사는 거구나 싶었는데 얘가 떨어지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 아니잖아요. 내가 생각한 게 아닌 거잖아요. 그죠? 예. 그럼 손절하면 돼요. 그게 네네. 58,000원짜리 정도로 보여지거든요. 예. 이거 무너지면 그냥 정리한다 생각하고 대응해야지 하반기가 실적이 좋네 이런 거 아무 의미가 없어요. 주식시장에서는요. 예. 아시겠죠? 네네. 그래서 이런 계획을 좀 짜시고 투자 방향을 좀 잡아 놓으시고 투자하시는 걸 추천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그렇게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께서 투자를 하시는데요. 요즘에 진짜 좀 주먹구구식으로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진짜 너무 걱정스러워서 말씀드리는데 그렇게 하지 마세요. 여기 그렇게 하시면은 돈 뺏어가려는 사람들만 드글드글한 곳이에요. 결국은 여러분들이 돈을 잃어야 누군가가 돈을 법니다. 누군가가 벌려면 여러분들 돈을 뺏어야 되는데 사게끔 만들어야 하는 게 이 시장의 논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안 살 수 있다면 최대한 사지 않으시고 바라보시는 것이 저는 제일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좀 당부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지 멘토입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현대 오토에버인데요. 현대 오토에버. 워터 오토에버. 오토에버요. 네네. 네, 매수가랑 비중이요. 95,000원에 25%요. 95,000원이요. 예. 왜 안 파셨어요? 한 15만 원 정도 한번 생각하고 싶거든요. 그걸 기다려야 되나 아니면 내려오면 추가를 해야 될까? 이게 궁금해서. 사신 지 한 1년 넘으신 거 아니에요? 2년 다 돼가시는 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작년 10월경에 샀는 것 같아요. 작년 10월 제일 저점 여기네요. 예. 잘 사셨네. 이게 주식이라는 게요. 네. 수익이 나면 그냥 팔아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수익 중이라고 지금 착각을 하고 계시는데 팔지 않으면 수익 중이 아니에요. 네네. 우리가 연애도 그렇잖아요. 너랑 나랑 무슨 사이인데 라고 했을 때 뭐라고 해야 돼요? 그냥 아무 말 없이 얼버무리고 넘어가면 어때요? 아무 사이가 아닌 거잖아요. 그죠? 네. 너랑 나랑 무슨 사이야? 사귀는 사이야? 아니면 남이야? 이런 이야기를 해줬을 때 뭔가 비로소 연인관계로 발전할 수 있는 거고 아니면 정말 남으로 살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관계 정리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 어정쩡한 관계 되게 싫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지금이 어정쩡한 관계예요. 나는 수익이야 아니야 라고 지금 계좌가 맨날 물어보고 있어요. 시청자님한테. 근데 어때요? 에이, 난 모르겠어. 이러고 있는 거예요. 15만 원이 되면 생각해 볼게. 이러는 느낌이에요. 이게 어장 관리도 아니고 썸 타는 것도 아니고 왜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냥 수익이라고 하는 것은 줄 때 챙기는 것이 가장 좋아요. 왜냐하면 시청자님이 작년 10월에 잘 샀거든요. 네. 근데 올라갔을 때 수익을 챙겼으면 또 살 수 있는 기회가 생겼을 텐데 그 기회 날리고 지금 그대로 갖고 있으니까 어때요? 이도저도 아니잖아요. 만약에 이게 그냥 이대로 내려와서 9만 원까지 내려가면 어때요? 좋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속상하죠.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매도라는 것은 욕심을 자꾸 부리는 것이 아니라 적당히 적정선에서 우리가 절제할 줄 알아야 돼요. 술도 즐긴다라는 게 절제했을 때 즐기는 거지. 막 고주망태가 될 때까지 그냥 막 부어라 마시라는 사람들을 우리가 술을 즐긴다고 표현하지 않아요. 그죠? 예. 주식을 하실 때 지금 네. 초보신 것 같거든요. 네. 초보신데 어쩌다가 여기 잘 잡으신 것 같아요. 네. 그런 상태에서 제가 드리고 싶은 조언은요. 매도는 간결해야 됩니다. 매수는 정말 생각을 많이 하고 심사숙고해야 되는데 매도는요. 아무 생각 없이 하셔야 돼요. 수익은 챙겨야 하니까요.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 15만 원까지 갈지 안 갈지는 그 누구도 모르는 자리예요. 네. 갈 수도 있겠고 안 갈 수도 있겠죠. 그럼 여기서 그렇죠. 시청자님은 네. 결정을 해야 돼요. 뭔가를. 네. 내가 안 갔을 때 배가 안 아플까? 그럼 배가 아플 것 같으면 지금 뭐 하면 돼요? 팔아야죠. 조금만이라도 절반이라도 3분의 1이라도 매도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떨어지면은 내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그래도 절반 팔아놨으니까 나머지로는 이 정도만 수익을 챙겨도 덜 아프다가 되잖아요. 네. 여기서 더 올라가면요. 내가 다 팔았으면 이거 못 챙길 뻔했는데 절반만 팔았으니까 이것도 챙길 수가 있구나가 되잖아요. 예. 그러면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다 좋은 건데 지금 아무것도 안 하면은 올라가기만 해야 되고 내려가면은 끝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건 우리가 뭐냐면 분할 매도를 하는 이유가 잘 팔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편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식을 내 마음 편하게 만들어주는 것을 항상 노력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에선 저는 지금 자리에서 뭐 더 가네 안 가네 이런 건 아무 의미가 없고요. 저는 여기서 한 절반 정도 매도하라라는 의견을 드릴 거고 실적이 나쁘지 않은 기업이라 가지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15만 원까지 갈지도 몰라요. 뭐냐면 조건이 14만 원을 뚫어야 돼요, 얘는. 네. 뚫으면 뽕 하고 올라가가지고 슈팅이 나오면서 15만 원 이상까지 쭉 올라갈 수 있으니까 나머지 가지고 있는 걸로만 수익을 본다 생각하면 되고요. 여기 절반 팔고 만약에 빠지게 되면은 12만 원에서 익절하시는 걸 추천드려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나는 13만 7천 원 고점에 팔고 나머지는 12만 원에 판 사람이니까 고점에도 팔았고 적정하게도 팔았고가 되잖아요. 네네. 그렇게 절반 매도 의견 드리도록 할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상담을 잠시 쉬었다가 강연의 일정을 조금 체크하고 다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여러분들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체크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항상 여러분들의 선택과 책임이 따르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들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로 받아보도록 할게요.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카카오뱅크 카카오뱅크고요. 매수가랑 비중이요? 72,200원에 40. 72,200원에 40%요. 예, 멘토님한테 혼나야 되겠어요. 아, 저 요즘에 네네. 방송 상담하는데 굉장히 스트레스 받아요. 네. 왜 그러냐면은 아주머니라던가 이렇게 어르신들 있잖아요. 남자 어르신들. 네. 전화 오면 겁나요. 어떤 종목을 또 어떻게 엉망으로 사놨을까. 이걸 또 내가 어떻게 이야기를 네. 해줘야 될까. 아, 제발 안 이랬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이 바뀔 수 있을까. 전 그 생각밖에 아유, 안 해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뭐 저야 상관없어요. 아이, 그렇죠. 저 늘 말하지만 뭐 시청자님이 물려 계시든 손실을 보든 저랑 무슨 상관입니까? 저희 뭐 가족도 네. 아니고 친지도 아닌데. 근데 안타깝잖아요. 안타깝잖아요. 이렇게 안 할 수가 네. 있는데 안 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계속 알려드리고 있는데 안 알려주는 것도 아니고 정말 많이 알려드리는데 왜 이러실까 정말 고민을 하게 돼요. 정말 요즘에 작년에 그래서 좀 들려가지고. 마음이 좀 답답합니다. 안 하실 수 있는데 이렇게 안 하실 수 있는 분들인데 정말로 다들 어르신이라서 좀 다 판단되실 텐데 현명하실 텐데 왜 이러실까 정말 고민이 많이 돼요. 어떻게 하면 될까. 따끔하게 뭐라 해서도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정말 갑갑합니다. 일단 카카오뱅크라고 하는 이 기업은요. 신규 상장주예요. 그죠? 네네. 신규 상장된 기업은요. 비싸요. 일단 제가 이거를 방송 한 7년 했는데요. 7년 동안 한 27,000번 정도 이야기한 것 같아요. 예. 신규 상장주는 비쌉니다. 제발 좀 사지 마세요. 신규 상장주 비쌉니다. 제발 좀 사지 마세요. 신규 상장주 좀 제발 좀 사지 마세요라고 제가 이야기를 하는데도 늘 사서 상담이 와요. 그래서 정말 안타깝게 그지없어요. 이게 신규 상장주는 물리면요 답이 안 나와요. 왜냐하면 일단 고가에서 물려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고가와 저가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 다른 시청자님들도 방송을 보고 있기 때문에 좀 설명을 해드리면요. 고가는요 그냥 힘의 변화로만 움직이는 자리예요. 우리 아까 차트 보시게 되면 현대오토에버 이런 자리 있잖아요. 네네. 주가가 어때요? 올라와 있죠. 네. 올라온 자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그냥 힘의 변화로만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지 실적이 어떻고 기업이 좋고 이딴 거 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매수의 힘과 매도의 힘으로만 싸우는 거예요. 사는 사람이 많을까 파는 사람이 많을까를 차트를 보면서 분석을 하면서 막 팔고 사고 해야 되는 자리거든요. 네. 근데 저점에 있는 종목은 사람들이 거들떠도 안 보는 허허벌판이니까 저기가 재개발이 될까 안 될까 그런 것들을 평가 한번 해볼 수 있잖아요. 강남 땅은 어때요? 시세 변화만 있는 땅인 거고 재개발은 안 될 것 같고 그냥 시세 변화만 있고 저기 허허벌판 보면 야 여기가 아파트가 들어설까 뭐가 들어설까 분석을 해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죠. 우리가 주가라고 하는 것은 고가에 올라온 기업들은 분석이 필요가 없어요. 차트 분석을 해야 되고요. 기술적 분석이라는 걸 해야 되고 저점에 있는 건 기본적 분석이라고 해서 실적이 좋고 회사가 괜찮나 앞으로 올라갈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면 카카오뱅크는 어떤 기업이었는가? 정말 시끌벅적했고 상장부터 호들갑 떨었던 기업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대대적인 홍보가 되었고 대대적으로 비싸게 팔아먹을 준비가 되어 있던 기업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어때요?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투자자들이 카카오뱅크 사자 좋대 좋대 그래 달려든 거예요. 그러면 이 종목은 뭐냐면 싸게 들고 있던 사람들이 다 팔고 있는 자리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 안에서에는 역시 힘의 싸움에 의존을 할 수밖에 없는 기술적인 분석을 해야 되는 자리인 거예요. 그러면 카카오뱅크는 어떻게 될 것인가라고 했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장기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게요. 지금 대출을 상당히 많이 해주고 있잖아요. 근데 인터넷 은행이 뒤늦게 등장했어요. 우리는 국민은행, 신한은행, 농면 뭐 이런 것들을 썼잖아요. 그죠? 근데 카카오뱅크, K뱅크 이런 애들은 어때요? 후발주자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 많이 쓰게 하기 위해서 뭘 해줘야 될까요? 대출을 쉽게 해줄게. 대출 이자 싸게 해줄게. 야, 우리 쪽에 돈 넣으면은 이자를 좀 더 많이 줄게 하면서 방만한 운영을 좀 많이 했어요. 자기들 자본력만 믿고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지금부터는 금리가 올라가요. 이자가 올라갔을 때 부실하게 대출해줬던 것들의 리스크가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면 제일 리스크가 큰 기업들은 은행 중에서 어딜까요? 하면 카카오뱅크 아니면 K뱅크 쪽이 리스크가 상당히 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한테나 돈을 빌려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쉽게 생각하면. 근데 돈 못 갚으면 얘들은 어때요? 돈 떼이는 거잖아요. 그러면 좋은 상황입니까? 나쁜 상황입니까? 나쁘겠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런 은행을 갖고 있으면요. 저는 별로 좋아 보이진 않아요. 그래서 지금은 기술적으로 봤을 때 4만 원짜리 반등이 나왔을 때 차트상으로 아까 말했던 매수의 힘이 작용하는 자리라서 한 5만 원대까지 올라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올라오면은 그때 다시 한번 전화 주셔가지고 저기서 매도할지 좀 더 가져갈지를 결정을 하셔야 되고요. 그게 아니면 금리 인상 이슈들로 인해 가지고 아마 부실 이야기가 아마 하반기나 내년 상반기쯤부터 쏟아져 나올 것 같긴 한데 그때쯤까지는 계속 하락할 가능성이 좀 높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지금 당장에 제가 아까 이야기했죠. 신규 상장주를 잡았으면 일단 답이 없다고요. 지금 여기서 손절시킬 수도 없어요. 손실이 커가지고. 많은 액수예요. 많이 나요. 그리고 여기서 반등이 나왔을 때 반등 나온다면 보상도 없어요. 그럼 여기 저점 깨질 때 눈 뜨고 지켜만 보고 장기 투자할 수밖에 없어요. 10년이고 20년이고. 네. 그걸 제가 지금 바라보는 심정이 어떨 것 같아요? 정확한 도움을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사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아무것도 모르는. 맞아요. 네, 아무것도 모를 때 하셔가지고 그래요. 네네. 이거는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데 못 맞아요. 해가지고. 그거라도 이렇게 깨달으셨으면 정말 잘하신 겁니다. 정말 좋은 상태인 거고요. 일단 4만 원짜리가 지지가 된다면 다시 한번 올라올 테니까 전화 주시고요. 4만 원 깨지면은 전화가 너무 어려워서요. 카카오뱅크 전화했다 하면 제가 연결시켜 드릴게요. 제 특권으로. 네. 네, 그래서 3만 원까지나 2만 5천까지 빠지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때까지 빠지면 다시 한번 전화를 주세요. 그때는 오히려 추가 매수를 해도 괜찮거든요. 네네. 네, 그래서 그때는 이제 비싼 가격이 아니니까 사볼 만한 가격이니까 3만 원대까지 빠지면 전화 달라. 근데 4만 원 지지가 되면은 아마 5만 5천까지 갈 것 같으니까 반등 나오면 바로 전화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반등이나 하락 나오면은. 그렇죠. 하락 나오면 3만 원, 올라오면 5만 5천 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때 그럼 전화 드릴게요. 네, 고맙습니다. 예. 다음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잘 보고 있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멘토님. 어떤 게 궁금하세요? 네. 에코프로 HN에 61,200원에 20%입니다. 6만 1,200원에. 계속 하락을 하는데 네. 저점이 41,000 얼마인가 그런 것 같더라고요. 예. 지금 조금 추가 매수해도 될까요? 아니요. 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지금 주챔쇼 상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모든 시청자분들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추가 매수 제발 좀 하지 마세요. 생각을 하지 마세요. 머릿속에서 네. 추가 매수라는 단어를 좀 지워버리세요. 그냥 지우개가 있다면 네. 싹 다 지워버리세요. 네. 추가 매수를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절대로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추가 매수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나의 최후의 무기가 되는 거예요. 네. 마지막에 쓸 수 있는 마지막 나의 자존심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걸 함부로 하면 될까요? 안 됩니다. 안 돼요. 추가 매수는 정말로 마지막 남은 나의 자존심이에요. 이걸까지 했을 때 안 되면 나는 그냥 끝나는 거라고 생각하고 해야 돼요. 정말로 정말 소중하게 아꼈다가 하는 게 추가 매수인데 너무 방만하게 그냥 막 남발하고 계세요, 모두가. 그래서 네.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주챔쇼 상담뿐만 아니라 상담 방송을 지금 7년째 하고 있는데 항상 제가 하는 일이 뒤치다거리잖아요. 쉽게 생각하면.
일 저질러진 걸 뒤치다꺼리 하고 있잖아요. 근데 저는 원하는 게 막고 싶어요. 그렇게 안 되게끔 막을 수 없을까 생각을 해서 약간 조금 이렇게 독설도 하고 잔소리도 하고 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네. 상담받는 분들은 에이 제가 뭐 상담이나 아직 그렇게 뭐라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 방송을 보면서 다른 분들은 또 깨닫는 바가 있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네, 맞습니다. 타산지석처럼요. 그래서 저는 모든 분들께 말씀드리는 게 추가 매수는 절대 하면 안 돼요, 지금은요. 시장이 너무 불안불안하기 때문에 시장이 완전히 안전하다라고 느껴질 때까지는 하면 안 돼요. 나 마지막 자존심이니까. 네. 거기다가 혹시 에코프로 HA 반등할 그거는 될까요? 뭐라고요? 혹시 조금 반등할 보세요. 기회 앞에 나올까요? 이야기는 들리지도 않고 그냥 반등 나올까요? 이것만 궁금한 거예요. 이게 상담 방송이에요. 왜냐하면 내 종목에만 궁금하건 다 이야기해 드릴 거예요. 전 반등 나갈 것, 안 나갈 것, 어떻게 전략까지 다 짜드리는데 앞으로 안 이랬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네, 첫 번째 추가하면서 하면 안 알겠습니다. 되고 두 번째는 이런 종목 사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이 종목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품절주에 해당되는 종목이기도 해요. 거기다가 분할 상장이 되면서 이게 지금 주가가 급등했다가 빠졌잖아요. 네. 이런 기업들은 우리가 잡아가지고 득보는 경우보다는 손실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장기 하락을 해버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어쨌든 네. 무상증자를 통해서 한번 이렇게 주식수를 한번 늘려냈고 거기서 밑으로 빠져 있는 상황에서 저점을 이렇게 잡고 있다는 것은 한번 튀어오를 가능성이 있는 기업이긴 해요. 네. 근데 문제는 여기서 튀어오를지 지수가 안 좋으면 밑으로 뺐다가 튀어오를지는 얘의 마음이겠죠. 네. 그러니 지금 추가 매수가 유리할까 불리할까로 따졌을 때는 불리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은 그냥 그대로 들고 가시면 매수가 이상까지는 한번 튀어오를 가능성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냥 그대로 가져가시길 바라겠고요. 밀려 내려간다면 3만 원대에 가까워지면 저는 반등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러면 반토막이 나겠죠, 그죠? 큰일 났네. 그거 큰일 난 게 아니죠. 어차피 반토막 났을 때 안 팔 거 아닙니까? 네. 네, 안 팔 거면 끝까지 괜찮아요. 안 더 팔 사면 거예요. 돼요. 저때 추가하면서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런 질문합니다. 에이, 그때까지 가면 참아란 말입니까? 그러니까 왜 샀어요? 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돌고 돌다 보면 이거 왜 샀습니까? 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 샀으니까 3만 원까지 참아라는 이야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어쩔 수가 없다라는 게 이거예요. 저도 이런 말 하기 싫어요. 저도 그냥 올라갑니다. 그냥 잘할 수 있습니다. 아예 안 빠질 것 같아요. 하고 싶은데 샀으면 3만 원까지 그냥 버텨야 돼요. 반토막 나는 그 손실을 보고 버티다가 그때 추가 매수를 좀 화끈하게 들어가는 게 맞는 거지. 지금 어설프게 추가 매수 하게 되면은 괜히 비중만 많아지고 손도 댈 수가 없는 상태가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냥 지금은 그냥 그대로 보유하시고 밀려 내려간다면 3만 한 4천 원대쯤까지 왔을 때 전화를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반등 나오면은 아마 8만 원대까지 올라갈 수 있는 힘은 있으니까 정리하시길 바랄게요.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자, 유튜브 상담에 올라온 채팅들이 있기 때문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니모리를 사셨다라고 하셨는데요. 토니모리를 9,600원에 10%를 매수하셨대요. 일단 토니모리 뭐 그렇게까지 저는 화장품 업종은 나쁘다 생각하진 않아요. 근데 토니모리라고 하는 이 기업은 나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이전부터 적자예요. 코로나 이전에 3억 적자가 나오고 있다가 코로나 터지고 적자가 늘어난 기업이죠. 그러니까 원래 영업을 2017년부터 제대로 못하고 있던 기업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런 기업을 매수하셨다? 사실은 이 기업은요. 뭔가 계열사라던가 지분 변화라던가 이런 것들이 생기기 전까지는 우상향하고 올라가기는 좀 힘들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아요. 제가 그래서 화장품 관련주는 아모레퍼시픽을 좀 사라라는 이야기를 했던 게 제일 탄탄한 기업이거든요. 그리고 그런 기업들이 결국 이 토니모리가 힘들어졌을 때 인수할까 말까 고민할 수 있는 그런 당사자가 되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조금 인식을 하셨어야 돼요. 근데 어쨌든 토니모리를 선택을 하신 거고 그러니 이 종목도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그냥 박살나더라도 참아야 돼요. 일단 3,000원 정도까지 내려갔을 때 지금은 저점이라고 생각이 드는 자리잖아요. 여기서 자리 잡는 것을요. 적자 기업이라서 아마 관리 종목 들어갈 수도 있어요. 내년에는요. 그러면 어때요? 요거 그냥 장기적으로 보실 수밖에 없어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왜냐? 지금 손실 보면 70% 손실인데 안 되잖아요. 그죠? 반토막 수준인데 안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거는 3,000원 자리에서 자리 잡는지 한 2년가량 체크 한번 해보시고 자리를 잡으면 그때 추가 매수하는 게 좋아요. 오히려 저는 이 종목이 적자가 해소가 안 된다면 1,000원까지 내려갔다가 감자를 통해서 주식수를 줄여내고 매수가를 좀 올려버릴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가격을 바꿀 거라는 거예요. 결국은 주가가 계속해서 하락할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사셨다. 그래서 지금은 3,000원 자리에서 자리를 잡는지 체크를 한번 해보자. 만약 이 자리에서 논스톱으로 좀 올라가 준다면 8,000원에서 바로 정리하시는 것을 추천드릴 수밖에 없다는 점 명심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상담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채팅에 올라온 상담인데요. 시젠입니다. 시젠 아직도 하락 중인 것 같아요. 기다렸다가 추매하든지 해야 하려나요? 라고 하셨는데 지금 자리에서는 추가 매수를 여기서 고민하면 안 됩니다. 제가 아까 이야기했지만
추가 매수는 해서는 안 돼요. 지금 앞에 보면 기다렸다가 추매하든지 해야 될까요? 라고 했을 때는 맞습니다. 차라리 기다렸다가 추매하는 게 훨씬 더 나아요. 일단 제가 아까도 늘 말씀드리는 것 같아요. 이거는 진단키트 관련주들은요, 앞으로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거든요. 요즘에 뉴스 보면은 뭐 유럽에서 뭐 안 파네, 뭐 인증이 안 되네, 뭐 이제는 뭐 필요가 없네, 이런 이야기 나오는데 저는 필요 없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진단키트의 중요성을 알게 된 것 같고, 그로 인해서 체크하는 다양한 진단키트들, 그리고 홈 진단키트 관련 또 사업들이 충분히 좀 활성화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더군다나 이제 질병이라고 하는 부분들, 이런 바이러스라고 하는 부분들이 코로나로 끝날 가능성은 없습니다. 또 있다고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역시나 이런 종목들은 떨어졌을 때 오히려 기회가 된다라고 봐요. 근데 지금 당장이 기회인가요? 했을 때는 아니에요. 이런 거는 장기 투자하기엔 굉장히 좋다 생각이 들고요. 주가가 이렇다 할 만한 반등 없이 빠져있기 때문에 밑으로 내려가서 자리를 잡게 되면은 위로 올라가는 솟구치는 상태가 나오게 될 겁니다. 물론 자리 잡는 그 과정이 조금은 힘들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이 종목은 가져가는 게 좋고요. 25,000원대 3만 원 정도에서는 전 자리 잡을 거라고 보여지네요. 그래서 3만 원 정도에서 자리를 잡게 된다면 그때 추가 매수를 고민하는 게 맞아요. 적어도 횡보를 조금 6개월 정도 했을 때 다시 한번 문의를 주시면 되겠고, 이 종목은 그냥 가져가시기를 추천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화 연결 계속해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엑세스 바이오고요. 엑세스. 매수가는 네. 18,050원에 6%요. 방금 상담했던 거랑 똑같아요. 진단키트 이야기는 제가 아까 방금 설명해드렸기 때문에 그냥 들고 가시면 된다 설명해드리고 싶고, 일단 지금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제가 보기에 뭐 그렇게 나빠 보이진 않아요. 특히나 시젠 같은 경우는 과거에 너무 급등하다 보니까 이게 엄청 힘이 빠져가지고 쭉쭉쭉쭉 내려가고 있거든요. 근데 얘는 엄청 급등까지는 아니고 적당한 급등에서 여기서 이제는 또 움직여주면서 횡보하고 있는 과정이 나왔어요. 그 말은 약간 힘을 모으고 있다 생각이 들기 때문에요. 비중도 그렇게 많지 않고 매수가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그래서 들고 가시길 바라겠고요. 밑으로 빠지게 됐을 때 역시 이것도 빠지면은 같이 밀릴 수 있거든요. 그러면 10,000원까지 밀리게 된다면 저기서 자리 잡을 가능성이 높아요. 아마 9,500원대 자리 잡을 것 같거든요. 그때쯤 되면은 지금 매수하신 거에 매수하신 금액만큼만 추가 매수를 하신다 하더라도 저는 그렇게 나빠 보이지는 않습니다. 밀릴 가능성이 높을까요? 하면 저는 밀릴 가능성은 좀 적게 보이네요. 별로 안 밀릴 것 같다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냥 들고 있는 비중으로 올라가면 수익을 내셔가지고 25,000원대를 목표가로 잡아보시는 거 어떨까라는 조언을 드려볼게요.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네, 수고하십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PLB고요. 네, PLB. PLB고요. 예, 53,000원에 10%입니다. 53,000원에 10%요? 이거 작년에 사신 거네요. 네네. 작년 초쯤요. 예, 예. 신규 상장할 때 사셨다가 물리신 거네요. 예, 그랬어요. 일단 오늘 신규 상장 특집인가 싶을 정도로 신규 상장주 전화가 많이 오네요. 일단은 이 기업은요, 당장은 상승세를 타고 있어요. 이 상승세 타고 있는 이유가 뭐 뉴스가 있어서 그런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회사가 뭐 좋다, 뭐 뉴스가 나거나 소문이 났거나 이런 것 때문에 급등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요 기업이 지금 올라오고 있는 이유가 뭘까 생각하면요, 시장이 별로 안 좋잖아요, 요즘에. 그죠? 예. 시장이 별로 안 좋으니까 지금 뭔가 주인공이 없어요. 주인공이 없으니까 우리가 조연들이라던가 엑스트라들이 조금 더 이렇게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그런 경우도 생길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런 것처럼 얘들이 뭐냐면 품절주라고 부르는 기업이 되거든요. 신규 상장주라던가 품절주 이런 것들이요, 시장이 안 좋을 때 급등하는 경우들 좀 많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그 틈을 타가지고 올라오고 있다 생각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시세가 세지 않아요. 품절주라고 한다면 이거보다 더 세게 나와야 되는데 사실 이건 지금 그렇게 세게 나오고 있는 건 아니라서 단기 상승으로 그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예. 그래서 일단 42,000원, 3,000원까지 올라왔는데 여기서 추가 상승이 돌발적으로 이번 주나 다음 주 중에 나와줘야 돼요. 나와주면 아마 5만 원까지 아마 급등 나올 텐데 그때 바로 팔아버리시는 게 추천드려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밀리게 된다면 3만 원 이 자리에서 자리 잡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거든요. 그러면 밀렸을 때 오히려 지금 팔면 손실이 좀 있으신 거잖아요. 그죠? 예. 손실이 매도해가지고 손실 내지 마시고 그냥 3만 원까지 내려갔을 때 추가 매수를 고민해보시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아. 그래서 3만 원 정도나 3만 5천까지 내려오면은 전화를 한번 더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올라가면은 어떻게 한 5만 원까지는 가겠어요? 그렇게 가겠어요가 아니고 나오면 갈 수는 있는데 나올지 안 나올지를 모르는 거죠. 예. 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올라오면은 5만 원대 매도하라. 32,000원까지 네. 떨어지면은 그때 다시 한번 전화를 줘라. 저기서 추가 매수가 되는지 한번 보겠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예. 이해가 정확하게 되셨죠, 그죠? 예. 네, 그렇게 해서 대응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고 이렇게 신규 상장은 다시는 하지 마세요. 네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신규 상장주 좀 제발 좀 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상장한 지 2년이 안 되면 절대 쳐다도 보지 마라 라는 조언을 드리면서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자, 전화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항공우주를 샀거든요. 네, 매수가랑 비중이요? 매수가는 4월 11일 날 41,350원에 20%. 네, 근데 이게 뭐 나로도 쏜다 그러고 네. 뭐 미사일도 뭐 한 발에 뭐 1억 원짜리 수출한다 그래가지고 그때쯤 샀거든요. 근데 이게 어느 때까지 갖고 있다가 없애야 되나 하고요. 제 방송 보신 지 얼마 안 되셨을 거예요. 그죠? 네. 제가 한 가지 주식의 비밀을 알려드릴까요? 네. 이거 알면은 이제 주식하기 조금 쉬워질 수 있어요. 네. 뭐냐면 내가 알 정도의 뉴스는 이미 다 해먹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네. 예, 지금은 나로를 쏘네, 뭐 누리호를 쏘네, 미사일을 파네, 뭐 이런 이야기 들으셨잖아요, 그죠? 자, 네. 차트를 한번 봅시다. 그 이야기 나오기 전에는 27,000원이었는데 그 이야기 나오고 43,000원이 됐어요. 어때요? 네. 그럼 우리가 언제 사는 게 상식적으로 맞는 거였을까요? 그 이야기 나오기 전에 사가지고 나오면 파는 게 맞았겠죠, 그죠? 네. 근데 지금 나오고 나서 사면 어때요? 비일이 싸게 산 사람들 거 비싸게 사주고 있는 꼴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럼 이런 투자가 맞는 투자일까 아닌 투자일까라고 했을 때 아닐 가능성이 좀 더 높지 않을까요? 네,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닌 투자 방식이 있고 맞는 투자 방식이라는 게 있어요. 네. 아닌 투자 방식을 자꾸 안 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근데 우리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아닌 걸 조금만 생각해보면 아시면서도 한단 말이에요. 그게 왜 그러냐면 돈 욕심 때문에 그래요. 네. 욕심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 쉽게 돈 벌려고 해서 그래요. 내가 뭐 공부한 것도 아니고 내가 분석한 것도 아니고 뉴스에서 그냥 이야기해 주는 거 듣고 그거 돈 벌리나 보다 사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시겠죠? 네. 네. 이게 비밀이에요. 비밀 아닌 비밀이에요. 요렇게 안 사면 돼요. 지금은 매수하신 가격보다 수익이 나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요. 그러한 이슈들 때문이라기보다는 주가의 그냥 변동이에요. 사는 사람들과 파는 사람이 오늘도 하루에도 한 6시간 반 동안 싸우고 있거든요. 사기도 네. 하고 팔기도 하고 막 서로 싸우고 있어요. 그런 사이에 생기는 변동일 뿐이에요. 우리 친구들 보면 몸싸움 할 때 가만히 서가지고 이렇게 싸우는 사람 없어요. 그죠? 이렇게 싸우잖아요. 몸도 흔들려가면 싸우잖아요. 그죠? 네. 똑같은 거예요. 그냥 싸우고 있는 과정에서 흔들림에서 수익이 생기고 있는 것뿐인 거죠. 이런 걸 우리가 단타 매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그냥 그대로 들고 가시는데 아직까지는 왜냐하면 단기적인 흐름에서 44,000원짜리를 뚫고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네. 그래서 요거는 추가 상승이 있을 것 같기 때문에 5만 원 목표가로 잡고 대응을 하시되 여기서 생각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안 올라갔을 땐 팔 줄 알아야 돼요. 기업이 좋다고 하는데 더 가져가 볼까 이게 아니라 흔들림이었으니까 그냥 흔들림에서 내가 적당히 정리하고 나올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게 41,000원짜리가 됩니다. 네. 41,000원짜리가 밀리면 수익이 났다가 안 난 거지만 그냥 아유 내가 그냥 이번에는 얻은 게 없구나 생각하고 나오는 게 맞고요. 네. 5만 원까지 올라가면은 수익을 챙기신 다음에는 뉴스를 보고 매매하지 마시고 분석을 한번 해보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분석이라는 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공부가 많이 필요해요. 네. 네, 그래서 그렇게 한번 해보시면은 주식이 재밌을 겁니다. 네. 고맙고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상담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상담으로 이어가도록 할 텐데요. 유튜브 채팅창에 올라온 종목인데 SK증권 1,020원에 매수하셨고 추멸해서 단가를 낮춰야 될까요? 라고 하셨는데 저는 그럴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추멸하지 마시고 오히려 저점 깨지면 손절하라 라는 의견을 드릴 수밖에 없는 기업인 것 같습니다. 뭐 저의 관점으로 봤을 때 증권사는 살 이유가 없죠. 왜냐하면 전 지수가 빠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빠지게 되는 이유는 부동산이 무너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부동산 빠지는데 지수가
뭔 말이야. 부동산이 조금 리스크가 생기고 무너지게 생기게 된다면은 결국 사람들은 현금화가 가능한 자산부터 빨리 팔아치우게 되어 있어요. 그게 비트코인 관련주, 그러니까 가상화폐 쪽이라든지 주식 쪽은 현금화가 빨라요. 근데 우리가 집은 조금 물렸을 때요. 어떻게 되냐면은 팔고 나가야지, 이사 가야지 이런 생각 잘 안 해요. 버텨보려고 노력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자가 올라가는 이 시기에서는 부동산이 좀 리스크가 생겨 있는데 그러면 주식시장 별로 안 좋아질 수 있습니다. 증권 계좌에 있는 돈을 뺄 수 있다는 거죠. 수수료 파티도 이제는 끝이다라고 생각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러면 증권사가 다시 올라갈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아요. 그래서 하락 나올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 그 전에 반등 줬다 빠질지 여기서 반등 줄지는 알 수가 없는 상태인 거겠죠. 그래서 저는 830원짜리가 무너지면 손들어라라는 의견 드릴 거고 반등 시 그냥 950원대 바로 정리하는 것을 추천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맞춰보도록 할 텐데요. 요즘 제가 상담을 하면서 여러분들께 계속 많이 느끼고 있는 것을 너무나 엉터리 투자하고 계시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시는 데 있어가지고 내가 이렇게 하면 정말 돈을 벌 수 있는가 딱 한 번만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들 저보다 훨씬 더 인생의 선배님들이시기 때문에 잘 아실 겁니다.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투자를 내가 하고 있구나라는 걸요. 그래서 투자하시기 전에, 사기 전에 잠깐 딱 3초만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신다면 여러분들도 이렇게 좀 어리석은 투자는 하지 않으실 수 있지 않을까, 현명한 투자자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매수하시기 전에 딱 3초만 생각하는 습관을 가져보시길 바라도록 할게요. 자, 어쨌든 지수가 계속 빠져내려가고 있으니 걱정이 많으실 텐데 오후장에도 많은 정보들이 있으니까 계속해서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저는 물러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챔쇼의 문현재 멘토였습니다. 고맙습니다.